자, 여러분, 계속해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뭐 항상 소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죠. 소통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어떤 그 활성화나 조직의 또는 뭐 의사소통 또는 뭐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조직이나 그룹의 집단에 다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그 집단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올바르게 달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내용 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형화 되는 것입니다. 집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아마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집단의 어떤 존재 이유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즉 네트워크 유형은 그 참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참여자들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네트워크가 좋은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판단을 하고 잘 그거를 따져봐서 그런 유형의 네트워크, 그런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3명인 경우의 네트워크는 윤형, 이거는 이제 박희형이죠, 박희형 같은 그런 네트워크, 또는 뭐 개방, 서로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그 다음에 알파, 처음 시작하는 알파형. 그 다음에 베타, 알파에서 이제 약간의 변형을 주는 그런 베타형이라든지, 또는 바람개비형,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그러니까 뭐 바퀴처럼 또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서로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4명인 경우의 네트워크는 윤형, 이것도 이제 바퀴형이 되게 수레바퀴형 같이 이렇게 4명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하는 네트워크, 또는 연형은 이제 부드러운 그런 서로 상태에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사슬형, 이거는 하나의 단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또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순환형, 이것도 뭐 바퀴형처럼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형태. 또 절개형, 이렇게 이제 딱딱 또 끊어져서 하는 그런 하는 형태. 그 다음에 개방형, 이것도 이제 서로 한꺼번에 같이 모든 걸 터놓고 또 개방을 오픈해 놓고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과 소그룹은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을 형성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느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나 또는 뭐 어떤 환경 또는 뭐 어떤 그 외부의 어떤 뭐 압력 또 내부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보면 그 소집단은 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점차 바뀌어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나 조직에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뭐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서로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또 뭐 한두 사람 뭐 끼리끼리 이렇게 또 의견이 모아질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뭐 이런 뭐 합의나 또는 뭐 통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그 형태가 내용이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베니스가 이제 주장한 이론인데 이거는 인간관계 훈련 집단인 경우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그런 집단인 경우에, 그런 소그룹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서로 의존을 합니다. 서로 의존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런 의존도가 점점 이제 해이해지면서 반발의 그런 기미들이 나타나요. 반발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서로 의존했다가 이제는 뭐 각각 조금씩 반발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또 조정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하고 그러면 환희,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또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집단 내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 간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서로 합의해야 돼요. 갈등은 항상 조정이 되고 합의가 돼야 되죠.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인간관계 훈련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가 주장한 문제 해결 집단인 경우에 처음에는 적응을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당히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집단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피셔가 주장한 의사결정 집단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집단은 처음에 적응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또 갈등이 발생이 되고요. 갈등이 발생이 되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것들을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다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걸로 의사결정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조직이나 그룹 내에서는 이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만장일치는 거의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때로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장일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갈등을 서로 봉합하면서 서로 합의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사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제보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소집단의 생산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집단이 뭡니까? 생산성.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생산을 해내는 거죠. 이 소집단의 생산성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생산성은 네트워크가 어떤 유형이냐. 그러니까 소그룹 간의 네트워크를 아까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과제, 그 속성은 뭐냐. 그들이 안고 있는 과제는 뭐냐. 그 속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리더의 리더십, 지도력이죠. 그 소집단의 리더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또 구성원들 간의 서로 응집력, 서로 이렇게 끈끈한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집단이 얼마나 소그룹이지만 큰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을 겁니다.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 집단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쇼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구성원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첫 번째는 집단은 서로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틀린 답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지적하거나 또는 올바르게 이렇게 잡아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집단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제점들을 서로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과감히 이제 거부하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집단 내에는 오답보다는 정답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 이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된 또는 그릇된 그런 의견이나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바른 방법, 올바른 그런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보다 정답자가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오류가 더 훨씬 적다라고 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전문가나
또는 친한 사람이나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좋은데, 혼자서는 그 오류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바로 잡기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각각의 그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그 오류를 서로 지적하고 또 서로 의견을 모아가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오류가 범할 확률이 점점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쇼는 소집단이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리더, 지도자가 있죠. 집단에는, 소그룹에는 아무리 작은 그룹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요즘은 이제 리더가 과거처럼 어떤 권위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막 그 카리스마가 많은 그런 지도력보다는 요즘은 이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그런 섬기는 그런 낮은 자세의 지도력,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조직 또 그룹에서는 더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이제 응집력, 서로 얼마나 끈끈한 그런 그 유대관계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더와의 응집력. 그러니까 리더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그런 응집력이 있느냐.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얼마나 인간관계가 끈끈한가, 서로 응집력이 강한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소그룹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의 만족감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가 이제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효과 중에서 소그룹의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이제 만족감이죠. 커뮤니케이션 효과로서. 자, 처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그룹이나 조직은 그 구성원들이 자연적으로 모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시족국가, 부족국가 이런, 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런 경우는 혈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사회가 형성이 되고 집단이 형성이 되고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요. 현대사회는 본인의 이익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고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고 어떤 사회에 내가 속하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구성원이 되는 거지, 내가 자연적으로 구성원이 되는 경우는 가족 외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구성원들은 그 조직 또는 그룹에 속하게 되는 그 이유는 공동의 목표, 그들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걸 원할 거고, 또 그 목표 달성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껴야 돼요. 내가.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는, 나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구성원으로서 별로 그 효용이 없어요. 그렇죠. 공동의 목표가 아니죠. 네. 그런 경우는 그 조직에, 그 그룹에 굳이 내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 그룹에서 만족을 느껴야 돼요. 물론 전체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동의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그 구성원들 자신들의 그 만족감, 그 이익도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집단 차원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그러니까 서로 오픈돼서 이렇게 개방형으로 할 건가. 아니면 뭐 한 라인으로 이렇게 형성을 할 건가. 그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서 만족감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의 리더, 지도자의 그 스타일이 어떤가. 뭐 강압적인가, 아니면 민주적인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력 지향형인가, 아니면 뭐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만족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내의 응집력, 내가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어떤 신뢰감이나 서로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끈끈한 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또 집단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이 크기에 따라서도 구성원들 간의 만족감이 물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로는 소집단의 생산성 첫 번째, 그 다음에 구성원의 만족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집단에 내가 구성원이 되고, 또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 집단 내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형성의 영향 요소.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집단의 속성과 성격이 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의 속성이 어떤가, 그 다음에 집단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알트만과 맥클랜드는 인적 특성, 사람들의 특성, 그 다음에 성격, 구성원들의 또 능력 또는 태도, 또 구성원들의 사회적 물리적 위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지도자의 스타일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에 영향을 또 미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단의 결속력이, 집단의 결속력, 응집력이죠.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규범, 그러니까 모든 집단은 그들의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규범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써 커뮤니케이션,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조직 내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또 소그룹 내의 구성원으로서 왜 거기에 내가 속하게 됐고, 또 그 그룹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고, 또 그 그룹 내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데 이것으로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바이.